번째 주제에서는 역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막 2연전 총 정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한 타격전 그리고 이제 짜릿한 승부로 개막 2연전을 모두 마치게 됐는데요. 삼성과 LG, SSG가 나란히 2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상위권 경쟁에 먼저 이제 불을 지폈습니다. 물론 이제 2경기밖에 안 한 거기 때문에 뭐 벌써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출발이 좋다라는 거는 결국에 또 좋은 거니까. 너무 깔끔하죠. 맞습니다. 각 구장에서 홈런, 뭐 끝내기 안타, 시니어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기대감도 또 한껏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역대 최초로 개막 2연전 모두 매진이라는 진기록까지 쓰였는데 이 흥행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은상 기자님은 지금 이 요즘 세상에 진짜 부러움을 사는 존재인 것 같아. 프레스 보여드리면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아니 예매가 안 되니까.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런 걸 느꼈던 시절이 있는데 그 야구장의 어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 보이던 시절이 곳곳마다 있었거든요. 프로야구 그 원년 이래로. 근데 올해는 그 중에서도 제일 그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해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현장 가는 분들은 일단 현장표 자체를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또 인터넷으로 예매하려는 분들은 열리기 전에 이걸 대기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무슨 진짜 인터넷 보니까 가수 콘서트 예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 전동 마사지를 이렇게 대더라고. 왜요? 따다다다다다 이걸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할 때 득 하는 거야. 나는 조만간 KBO 리그도 그럴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 지금 진짜 봐서는. 뭐 제가 얘기 들어봤을 때는 뭐 아이돌 콘서트 혹은 이제 뭐 임영웅님 뭐 콘서트 이런 거 용병으로 이제 예매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KBO 개막전을 예매 못 하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 이제 올드 팬 여러분들께 현장 판매분을 또 따로 빼가지고 이제 판매를 했다라는 이거는 정말 이제 좋은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니. 장은상 기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뭐 이제 예매 전쟁에서 밀려나는데 밀립니다. 이제 이 인터넷 소외계층 여러분들께서는 야구를 좀 더 접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고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죠? 사실 좀 풍년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풍년 속 빈곤인데 너무 잘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익숙하지 않은 세대한테는 좀 낯설니까 맞아요. 구하기가 어렵고 익숙한 세대도 너무 많이 몰리니까 밀려나고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늙은 편 아니거든요. 아 그쵸. 아니 근데 MZ지 우리 MZ지. 그런데 진짜 표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러니까 또 이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뭐 청라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석이 좀 넘는 조금 아쉬운 그런 규모이긴 하지만 이제 잠실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초반 연승 팀들이 또 있었고요. 또 이제 초반부터 연패에 빠진 팀들도 있었는데 일단 키움과 삼성의 이 시리즈 삼성의 타선이 정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뜨겁겠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기였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라팍에 대한 이점이라고 하면은 모든 팀이 똑같기 때문에 다들 긴장하는 거 똑같은데 그쵸. 과연 어디가 먼저 터지냐 싸움이거든요. 라팍 가서는. 근데 일단 혈전을 벌인 건 맞아요. 두 팀이 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삼성이 너무 세게 터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연전에서. 네. 왜냐면 좌우로 다 터졌거든요. 좌우로 구자욱 선수가 사실 부상 여파가 저는 조금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전혀 없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또 김영웅 선수도 나와서 또 대포 쳤죠. 2연전 나오고. 결국엔 좀 약간 물음표 달릴 만한 선수들이 첫 2연전부터 빵빵빵 치니까 투수들도 그래 내가 1점 줄 생각 안 한다. 3, 4점 줘도 된다. 우린 타격이 치니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라팍 가서는 이점을 홈팀이 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투수들이 타선 믿고 던진다라는 게 본인의 이제 퍼포먼스에도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구자욱 선수도 있었고 또 이제 르윈 디아즈 선수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에디터리님께서 카디니스 말루포와 멀티포로 응수한 디아즈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이 재계약하길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디아즈 선수가 대체 선수로 들어와서 보여준 게 짧았기 때문에 이거 재계약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는데 개막 2연전에서 보여준 디아즈 선수의 활약은 올해 이거 기대된다. 이 정도였거든요, 사실. 진짜 도 기자님 말씀대로 모수가 너무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재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장타는 물론 제가 아까 수비도 진짜 괜찮았거든요. 진짜 남킴이 말씀하신 대로 수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루로 나와서 어느 정도 공수에서 다 활약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 삼성이 진짜 꿀 재계약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님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드님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저희 형님 아닙니다, 여러분. 공감합니다. 호응님 2달러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삼성은 불펜 나오면 점수 주고 역정당했는데 올해는 따라와 보든지 하고 빵빵 쳐준다. 진짜 가장 좋은 필승조는
타선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타선이 이렇게 쳐주면 어차피 쫓아와도 오케이 뭐 7점까지는 오케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뭐 그냥 막말로 내가 1회에 한 3점을 먼저 줬어. 그래도 그래 나 그래도 5이닝까지만 씹으면 그래 여기서 하나 더 6이닝까지 씹으면 우리 타선이 그래도 한 6, 7점 낸다. 그렇죠. 그럼 나 안정적이다. 라고 하니까 별로 공격적으로 축구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크러쉬 커리나님께서 디아즈 선수 수훈 인터뷰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팀의 우승, 두 번째는 삼성에서 내년에도 뛰는 것이다. 요거는 일단 첫 번째로 팀의 우승, 요거는 이제 공동의 목표, 그리고 내년에도 재계약. 근데 1번을 이루려면 2번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아즈 선수. 첫 번째에서 팀이 이제 수입이 잘 들어와서 재계약을 나한테 시원하게 쏴달라. 그쵸. 내년에도 뛰겠다. 이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저는 뭐 수학이 있었던 시리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아쉽게 연패에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최주환 선수의 적시타 그리고 이제 카디네스 선수의 말로 홈런 여기 이제 뭐 푸이그 선수도 맹타를 또 휘둘러줬으니까 뭐 시범 경기 때도 이런 모습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 외국인 타자 둘 데려오냐? 이거 뭐 3대 0으로 질 거 뭐 6대 3으로 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사실 개막 시리즈만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 젊은 투수들을 좀 더 기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는 하다. 그렇죠. 제가 뭐 여기 롯데 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두산 팬들 플러스 지금 2연패 이 시리즈 개막 시리즈에서 2연패한 팀이 롯데, 두산, 키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제일 데미지가 덜한 팀은 키움이에요. 그쵸, 사실상. 뭐 로젠버그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있었지만 타선이 본인들이 원한 그림대로 일단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두산이랑 롯데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찌그러진 면모가 좀 있는데 맞아요, 네. 키움은 찌그러졌을지언정 자기도 이제 찌그러뜨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데미지가 덜해 보인다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상현 기자님 말씀은 어쨌든 키움은 계획대로 하다가 진 거니까 그렇죠. 좀 이제 데미지가 덜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수담수담님 다른 팀들 키움의 외국인 타자 2명을 상대해봐야 키움 무서운 거 느낄 겁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타선이 무시무시하다라는 거 앞으로의 시리즈에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NC 다이노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시리즈 보겠습니다. NC 다이노스와 기아 타이거즈 1승씩을 또 이제 나눠 가지게 됐는데 2차전에 기아를 꺾고 이제 이호준 감독에게 또 첫 승을 선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데이비슨 선수의 홈런도 있었고 박민우, 김희집 선수의 적시타 꾸준히 또 점수를 또 쌓았었는데 어쨌든 저는 요 시리즈에서 가장 일단은 화제가 됐었던 또 이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은 이제 슈퍼스타 이 김도영 선수의 또 햄스트링 부상이었던 것 같아요. 1차전에서. 네. 2루를 이제 가려다가 1루에서 다시 브레이크 걸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왼쪽 햄스트링인데 뭐 팬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하면 일단 그레이드 1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뭐 많이 길어봐야 한 달 정도로 지금 구단은 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본인도 SNS에다가 이번 뭐 주로에서 부상 과정은 전적으로 자기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건 큰 부상은 아니다. 또 좀 재활 금방 하고 다시 재검진 이제 2주 뒤에 하거든요. 그 상태 나왔을 때 그 상황에서 더 호전될 수도 있어요. 재검진 상황에서 금방 돌아올 수 있는 부상이니까 기아 팬분들은 또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도 이우성 선수의 투런포, 이우성 선수도 진짜 올해 또 기대주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 초반에 이 초반 러쉬가 제가 볼 때 아마 이우성 선수 만약 스타크래프트 하면 제가 100% 장담하는데 저거야. 작년에도 초반에 이 치고 나가는 게 진짜 무시무시했거든요. 그게 올해도 있으니까 요게 조금 더 길게 가주면 더 좋긴 해죠. 디파일럿까지는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드론에서 끝나지 않도록. 그렇죠. 그거를 이우성 선수가 좀 잘 시즌 내내 유지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NC 선발 투수의 라일리 선수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5.1이닝 3실점 뭐 아쉽게 흔들리는 부분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첫 등판으로서는 일단 좋았었던 것 같고 NC는 이 두 번 시리즈에서 가장 좋았었던 부분은 역시 이제 외국인 투수들이었던 것 같아요. 앨런 선수 뭐 하트 빠졌지만 또 앨런이 왔다. 6이닝에 실점하면서 안정적이었거든요. 굉장히. 사실 뭐 로건이 뭐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전 처음 왔을 때 이름이 너무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등록명을 로건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같죠. 그렇죠. 울버린이거든요. 바로 근데 강력한 때로 대만에서 던졌는데 직구 구속이 136인가 7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NC 안에서도 구속이 조금 느린 게 변수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고 1차전에서 던지니까 이제 뭐 구속은 그렇게 빠른 투수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벌컨 체인저부터 해가지고 던질 수 있는 공이 굉장히 많아요. 구종이 구석구석으로 던지고 그런 걸로 이제 기아 강타선을 잘 봉쇄했거든요. 그러니까 NC가 또 웨인을 또 좀 잘 뽑는구나. 또 역시 또 괜찮은 웨인을 데려온 건 맞는가 보다
라고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기아 타이거즈는 1승 1패씩을 이제 나눠 가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면 이제 기대를 모았었던 이제 위즈덤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리고 양현종 선수도 5이닝 동안 4실점. 이제 사실은 양현종 선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부진이 좀 우려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어쨌든 3선발로 양현종 선수를 쓰지 않은 거는 이제 주 2회 등판을 거르고 두 번째 경기에 대한 그런 걸 이제 계획하면서 간 건데 네. 일단 이범호 감독이 그 카드는 처음에는 온전히 맞진 않았어요. 어쨌든 양현종 선수 5이닝을 던지긴 했는데 그쵸. 4실점은 했으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즌 초반에 조금 몸이 좀 덜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턴 돌았을 때 어쨌든 지금 기아로서는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양현종 선수가 올해 이닝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아하, 네네.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한 턴 돌고 나서를 한 번 더 보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리즈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와 LG의 잠실 시리즈인데요. 홈런 5번 잠실을 초토화시킨 LG, 오히려 잠실에서 홈런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LG 타선이 무시무시하다라는 걸 또 보여줬습니다. 문보경 선수의 투런포, 뭐 박동원, 오스틴, 송찬이 연이어서 또 홈런을 더했고 문정빈 선수 데뷔 첫 안타를 또 투런 홈런으로 장식을 하면서 또 이제 신예의 등장 또 알리게 됐는데 LG 선발 손주영 선수도 7이닝 무실점 완벽투 펼쳤습니다. 근데 LG는 사실은 진짜 뭐 좋은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1차전에서도 이제 실책성 플레이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왔고 2차전에서도 이렇게 LG에게 마운드가 또 이제 폭격을 당하면서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2년차 김태형 감독도 2년차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단 반지를 1선발로 넣은 데다가 또 박세용 선수를 사실상 순번으로 보면 데이비슨이 앞에 가고 3번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세용 선수가. 근데 이제 잠실에서 아무래도 토스들이 좀 안정감을 갖는 게 뭐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배려해서 박세용 선수를 이 카드로 넣었는데 일단 두 카드가 다 빠그라졌거든요. 그쵸. 반지 선수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그 개막전에 조금 운이 안 따른 것도 있어. 처음에 이제 그 좌우 완전 그 라인으로 하나 맞았거든요. 네네. 김현수 선수한테 하나 맞고 오스틴 선수한테 하나 맞고. 근데 그 이후에는 어쨌든 뭐 실책이나 또 실책성 플레이가 겹친 거 이거는 좀 아쉽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계획이랑 은 완전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또 흐름이 넘어가 버린 부분이 좀 이제 이 다음번 경기에도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2대 10으로 LG가 또 대승을 거두게 됐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이 반격의 그 계기를 좀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해 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세대 교체가 됐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야수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제 약점을 노출했다는 뜻도 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우리가 뭐 타이틀로 이제 윤나고왕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롯데의 장후 10년 정도는 이끌어줄 수 있는 새 타선이 이제 완성돼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 득점권에서는 이번에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진 못했거든요. 맞아요, 네. 뭐 상대 호수비에 잡힌 것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 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집중타가 나와야지 롯데는 좀 신을 내는 팀인데 그런 게 안 나오니까 또 갑자기 탁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인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천은 그래도 야구장이 잠실보다는 확 느낌이 작아요. 근데 일단 데이비슨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는 근데 또 저기를 선발이 지금 좀 약한 팀이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롯데가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오늘 반등의 계기를 무조건 마련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역시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화가 나셨는데 빨리 반등의 계기를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산과 SSG 랜더스의 시리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정준재 선수의 3타점 공격을 이끌면서 SSG가 두산 꺾고 개막 2연승을 또 챙기게 됐는데 2차전 1사 만루에서도 2타점 안타로 또 앞서갔고 다시 적시타로 점수차를 벌릴 수 있었습니다. 두산도 역시 이우찬 선수의 적시타로 추격을 했습니다만 7회 말에 또 집중타가 터지면서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됐고 2차전에서는 역시 김광현 선수 5.2이닝 동안 2실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개막전에 토종 선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각성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총대를 메고 이제 한 건데 본인이 왜 이제 에이스인지 2차전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줬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 미디어 데이 때 여러 가지 선수들의 멘트가 있었지만 네. 김광현 선수가 그 말을 해준 게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또 국내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고마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일단 기자로서 그런 거 야마가 싹 잡힌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국내 팬이지만
아직 그 세대가 남아 있고 또 국내 투수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를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또 고마웠고 하는데 본인이 또 두 번째 선발로 나와서 그거를 좀 입증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거의 1회부터 147, 6 던지더라고요. 근데 김광현 선수의 나이대에서 그 정도 고속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게다가 플러스 삼진까지 8개 잡고 결국에 6회까지 5.2이닝을 던졌으니까 자기 할 몫은 다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더군다나 올해 캡틴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후배들도 따라가야지.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착착착 치고 나가는 게 이게 퍼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사실 김광현 선수가 좀 좋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우내 정말 준비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SSG 랜더스 올 시즌에 뭐 가을 야구 뭐 경합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비관적으로 보는 팬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김광현 선수가 또 이끌어 준다면 좀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김진영님께서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산 콜업인 잭 로그 나왔는데도 졌네요. 좀 뼈 아픈 것 같네요. 이 두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굉장히 높았죠. 굉장히 높았고 뭐 두산 안팎으로뿐만 아니라 사실 리그 전체로 봐도 콜러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일 1위가 아닐까 하는 그 주목을 받았던 선수거든요. 생각보다 스트라이크를 못 던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내부 취재를 해보니 그날 갔을 때 핑계인데 네. 제가 까방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콜러빈에게 그 SSG 마운드에 대한 그 얘기를 조금 했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SSG 마운드는 근데 항상 투수들로부터 얘기가 나오는 곳이긴 하거든요. 엄청 밟아 던져야 되고 조금 이제 느낌이 뭐랄까 무르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도 있고 낙차에 대한 뭐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좀 예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이 마운드 적응에 대한 거는 뭐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는 뭐 이제 다른 뭐 아시아에서 오는 선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서 던지다가 이제 아시아로 오는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이런 거는 또 빨리 좀 적응을 해야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코너 선수도 요거 때문에 꽤 고생을 했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어빈과 로그 요 두 명의 원투펀치 외국인 원투펀치에 또 시즌이 달린 만큼 또 두산도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럼 하나이글스와 KT 위즈 경기도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연장 11회 첫 끝내기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바로 배정대 선수였는데요. 2차전 초반에는 이제 한화가 임종찬 선수의 홈런, 문현빈 선수의 득점으로 리드를 했습니다만 4회 집중타로 또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노시환 선수 6회 적시타 9회 솔로포 동점 만들면서 연장에 돌입을 했고 11회 말 배정대 선수 좌정간 2루타로 또 경기를 끝낼 수 있었는데 일단 한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수학이라고 한다면 임종찬 선수 외야 한 자리 이것도 어떻게 하나 했는데 결국 임종찬 선수가 그 자리를 꿰차는 그런 분위기긴 해요. 뭐 일단 임종찬 선수 어깨가 좋은 게 일단 우익수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큰 긍정 요소를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 외야에서는 결국 제가 볼 땐 좌익수는 아마 김태현 선수가 거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익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익수 자리에서 결국 출루율도 나오면서 안타를 쳐줄 수 있는 야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임종찬 선수가 기회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홈 경기 가서 미디어 글라스 수비를 봐야 한다. 그걸 어떻게 잘 해낼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한화이글스의 외국인 원투펀치 이제 폰세 선수가 시범 경기 때 또 워낙에 또 좋았었고 기대치 높았고 와이스 선수도 지난해 워낙 잘했으니까 좀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화이글스는 이제 3차전 오늘 경기죠. 이제 류현진 선수가 또 등판을 하게 되니까 요 얘기는 저희가 또 이따가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정말 또 이 올 시즌에 끈끈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뭐 전력 공백이 좀 발생하면 서경민 선수가 들어왔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주요 선수가 2명이 나갔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KT가 올해는 정말 조금 버겁게 갈 수 있다라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실제로 개막전도 지고 근데 2차전에서 끝내기로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어쨌든 다시 반등을 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또 배정대 선수가 원래 또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선수가 이제 마지막 타석 안타 치면서 결국 자기 역할 해냈으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땐 KT가 또 국내 선발이 좋으니까 맞아요. 뒤에 또 3, 4, 5 가서도 승부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김진영님 노시환 선수 부활도 크죠. 2경기 연속 홈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시환 선수 한창 좋았을 때 그 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누워서도 딱 후려도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게 그나마 이제 하나팬 여러분들께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좀 줄이는 생각도 있는데 눕는 거를 올해 일단 그 상황에서는 사실 세게 해가지고 풀어 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경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우면서 친 게 그날은 결국에는 승리의 결정적인 발판이 됐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지금 뭐 와우 생방 캐나다에서 잘 보고 있어요. 화이팅 롯데 한화 최명환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갈매기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오늘 KBO 개막 맞죠? 롯데 화이팅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두 경기는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또 잘하면 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뭐 물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열렸으니까 저희가 지금 화요일에 이제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거죠. 좀 며칠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개막 2연전 동안 있었던
있었던 일들 저희가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슈들 좀 살펴봤는데 개막 2연전에서 장은상 기자님께서는 가장 인상 깊은 팀이나 뭐 선수 있으시다면 또 한번 또 꼽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채팅에도 얘기가 나와서 좀 다시 또 리마인드 하고 싶은데 LG 손주영. 손주영 선수. 제가 볼 때 개막 2연전 중에 최고의 투수예요. 개막 2연전에서 던진 외국인 투수, 국내 투수 모두 다 합쳐서 그렇죠. 최고의 투수, 최고의 퍼포먼스 보였거든요. 제 김광현 선수가 이제 좌완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그 베테랑 국가대표급 선수지 않습니까? 저는 손주영 선수가 요번 개막 2연전 투구만으로는 바톤 터치를 정말 했다. 세대 교체를 할 만한 정말 진짜로 그 정도로 좋은 투구를 했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제 손주영 선수가 지난해 이제 가을 야구에서는 또 이제 부상 때문에 또 많이 선을 보이지 못했었는데 또 겨우내 잘 준비하고 이제 첫 경기부터 7이닝 무실점 굉장히 첫 단추를 잘 꼈으니까 올해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또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아까 삼성 경기 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었는데 이 배찬승 선수가 이제 불펜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155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개막전부터. 제가 왼손 155를 본 게 이효리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155는 못 던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그 정도 구위를 시즌 내내 유지한다? 신인왕에 거의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올 시즌은 선발의 자리가 또 없었기 때문에 불펜에서 또 출발을 하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배창수 선수도 굉장히 또 기대하시는 분들 많아서 저희가 한번 또 언급을 해봤습니다.